인도네시아는 울창한 정글, 아름다운 해변, 그리고 전설적인 석양만큼이나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잊지 못할 경험을 약속하는 여행지이죠. 하지만 이 이상적인 낙원의 표면 아래에는 종종 방문객들을 놀라게 하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꿈꾸던 휴가를 적응력, 준비, 그리고 인식의 시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1만 7천 개가 넘는 섬을 가로지르는 교통편을 찾는 것부터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문화적 뉘앙스를 이해하는 것까지 인도네시아의 매력은 복잡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알아야 할 진실을 함께 살펴보죠. 1. 1000개의 섬의 지리.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하며 태평양에 걸쳐 있는 세계 최대의 군도로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리와 자바와 같은 인기 있는 여행지는 비교적 탐험하기 쉽지만 더 외딴 섬으로의 여행은 상당한 도전을 안겨줍니다. 교통편이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여러 섬을 방문하기 위해선 국내 항공편이 필수적이지만 현지 항공사들은 지연과 취소로 악명이 높습니다. 많은 항공사가 작은 항공기를 운항하며 시설이 제한된 공항에 착륙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계획한 일정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성과 정확성을 중시하는 분들은 기대치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도로 상황이 매우 다양합니다. 일부 지역은 인프라 개선이 있었지만 많은 도로는 특히 농촌 지역에서 좁고 표지가 부족하거나 팟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렌트하거나 현지 운전사를 고용하는 것이 자주 필요하지만 발리의 혼잡한 교통 상황, 특히 오토바이의 숫자가 많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섬 간 이동의 또 다른 일반적인 방법인 보트를 이용하는 것도 도전이 따릅니다. 많은 노선의 보트는 기본적이며 때로는 불안정하고 편안함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입니다. 기상 조건이 항해를 위험한 모험으로 만들 수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요소가 추가됩니다. 관광 중심지에선 인프라와 서비스가 더 잘 개발되어 있지만 농촌이나 덜 방문하는 지역에서는 선택지가 제한적이고 상황이 열악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외딴 지역을 방문하려면 유연성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분들에게 이 나라는 다양한 매력적인 경관으로 잊지 못할 여행을 제공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지리를 탐험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두려운 장애물 중 하나인 언어 장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2. 언어 장벽.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면 영어가 주요 의사소통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고유한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리와 다른 관광지에서는 기본적인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일반적인 여행 필요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심지를 벗어나면 언어 장벽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공식 언어인 인도네시아어, 즉 바하사 인도네시아는 전국에서 사용되며 그 자체로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인기 있는 관광지를 제외하면 많은 현지인들이 주로 지역 방언이나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인도네시아는 700개가 넘는 독특한 언어의 고향으로 이는 놀라운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바하사 인도네시아어 몇 마디를 배운다고 해도 탐험하는 군도의 어느 부분에 따라 여전히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언어 장벽은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때 고려해야 할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다음에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도전인 안전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길거리 음식부터 수돗물까지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 안전 문제.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문화 경험과 숨막히는 경관을 제공하지만 건강과 안전에 있어 여행자들은 경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음식과 물, 두 가지 필수 요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간과하면 여행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요리는 생동감 넘치고 맛이 풍부하며 종종 향신료와 독특한 재료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길거리 음식을 시도하는 모험적인 식사자들에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습니다. 섭취하는 음식의 출처가 의심스러울 경우 심각한 위장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에게서 음식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 안전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수돗물은 음용수로 안전하지 않으며 이를 사용하여 양치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생수는 구입하되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구매하여 위조 제품을 피하세요. 이 작은 예방 조치가 심각한 위장 문제나 수인성 질병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모기 또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습하고 열대 기후는 질병을 옮기는 곤충의 번식에 이상적입니다. 댕기열과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은 특히 농촌이나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위험이 있습니다. 하이킹이나 덜 도시화된 지역을 탐험할 때는 모기 퇴치제를 챙기고 피부를 가리는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체류할 경우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여행자를 위한 최신 예방접종 권장 사항을 확인하세요. 모험 활동은 많은 방문객들에게 주요 배력으로 작용하지만 위험도 따릅니다.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지형은 서핑, 다이빙, 화산 하이킹, 오토바이 모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적절한 준비 없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리의 교통은 혼잡하며 경험 없이 오토바이를 렌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라면 안전장비를 우선시하고 현지 지침을 따르세요. 그렇다면 자연의 위험, 화산, 지진, 쓰나미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10초 요청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지원해 주시면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4. 자연재해의 위협. 인도네시아 여행을 계획할 때 많은 여행자들은 그 나라의 저렴한 가격, 활기찬 문화, 그리고 멋진 경관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자주 언급되지 않는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단순한 경치 좋은 섬들의 군도가 아니라 지구에서 가장 지질학적으로 활동적인 지역 중 하나입니다. 태평양 화산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에는 120개가 넘는 활화산이 있으며 그 중엔 브로모산, 린자니산, 유명한 아공산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화산들은 모험을 찾는 여행자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이지만 폭발이 발생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화산 활동은 항공편 취소, 지역 고립, 심각한 경우에는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태평양 화산대에 위치한 점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각 활동은 미세한 진동부터 광범위한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지진까지 다양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이러한 지진이 쓰나미를 유발할 수 있어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종종 경고 없이 발생하여 트레일 폐쇄, 공항 폐쇄, 호텔 대피 등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잠재적 위험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정보를 유지하세요. 현지 뉴스, 정부 경고, 지진이나 화산 활동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여행 앱을 모니터링하세요. 많은 스마트폰에는 임박한 위험을 경고하는 비상 경고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숙소를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특히 해안 근처에 머무를 경우 대피 계획이 잘 확립된 호텔을 선택하고 높은 지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하세요. 셋째, 기본적인 비상 키트를 챙기세요. 손전등, 생수, 여권과 같은 접근 가능한 여행 문서와 같은 물품은 비상 상황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진과 쓰나미에 대한 기본 안전 프로토콜을 이해하는 것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문제없이 여행을 즐깁니다. 위험이 존재하지만 적절한 준비와 인식이 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지리와 문화는 탐험할 가치가 있는 특별한 여행지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건넬 때 어떤 손을 사용하는지와 같은 간단한 제스처가 누군가를 의도치 않게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제 알아야 할 문화적 뉘앙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5. 문화적 민감성.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활기찬 문화 경험을 제공하지만 사회적 규범을 이해하는 것이 잠재적인 오해를 피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인도네시아 사회는 위계를 중요시하며 연장자와 사회적 또는 직업적 위치가 높은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에게는 박이라는 호칭을, 여성에게는 이부라는 호칭을 사용한 후 이름을 부르는 것이 관례이며, 이는 사회적 지위와 나이를 인정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또 다른 핵심 측면은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조화를 유지하고 대립을 피하기 위해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설적인 아니요 대신 아마도 또는 두고 볼까요와 같은 표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함을 인식하고 적응하는 것은 상호작용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문화적 예절은 작은 제스처로도 확장됩니다. 왼손은 전통적으로 불결하다고 여겨지며 개인 위생 작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건을 주고받거나 식사할 때는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존중을 나타내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수적이거나 종교적인 지역에서는 겸손한 복장이 중요합니다. 어깨와 무릎을 가리고 타이트하거나 노출이 심한 옷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체와 같은 지역에서는 이슬람법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 예를 들어 포옹이나 키스는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특히 농촌이나 보수적인 지역에서 부적절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겸손을 유지하는 것은 예의일 뿐만 아니라 불쾌감을 피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종교는 인도네시아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인구의 대부분이 이슬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금식합니다. 방문객들은 금식을 지키는 사람들을 존중하기 위해 낮 동안 공공장소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거나 흡연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화는 인도네시아 문화의 초석입니다. 공개적으로 화를 내거나 대립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이는 모든 관련자에게 체면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은 현지 규범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문화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했으니 관광이 어떻게 이러한 여행지를 형성하고 때로는 압박을 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 인기 있는 여행지의 과잉 관광. 발리의 황금빛 해변과 요갸카르타의 고대 사원은 평화, 문화, 모험을 찾는 여행자들을 오랫동안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이상적인 장면과는 거리가 멉니다. 석양이 지는 쿠타 해변을 방문하면 여러분은 같은 석양 사진을 찍기 위해 경쟁하는 인파에 둘러싸일 것입니다. 이러한 낙원이 과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관광은 분명 인도네시아 경제를 부양하고 그 풍부한 문화를 세계에 소개했지만 그 대가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발리와 요갸카르타와 같은 인기 있는 여행지의 과밀화는 인프라에 부담을 주고 교통 혼잡과 공공시설의 과부하를 초래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도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울루와뚜 사원으로의 평화로운 드라이브가 몇 시간 동안의 정체로 변할 수 있어 여러분이 경험하고자 했던 아름다움을 즐기기 어렵게 만듭니다. 환경적 결과도 심각합니다. 한때 깨끗했던 해변은 이제 쓰레기로 가득 차 있으며, 산호초는 과도한 다이빙으로 인해 악화되고, 성스러운 장소는 많은 발길로 인해 마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이 여행지들이 특별한 이유를 빼앗길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테갈랄랑 쌀 테라스는 이제 종종 문화적 랜드마크라기보다는 사진 배경처럼 느껴지며, 사람들은 같은 연출된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 있습니다. 한 지역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조용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집에서 공연하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과잉 관광은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관광이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지만 종종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공공공간을 혼잡하게 만들어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일부 관광객의 문화적 무감각은 또 다른 불만을 더합니다. 전통적인 의식과 생활 방식이 상업화되어 진정한 문화적 관습이 관광객을 위한 공연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사회의 진정성을 침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여행지를 방문했는데 과밀하고 오염되어 기대했던 평화로운 경험과는 거리가 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여행의 가치가 있다고 느끼실까요? 아니면 가는 것을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농촌 지역의 현금 기반 경제. 인도네시아의 농촌 지역을 탐험할 때 여행자들은 이 나라의 주로 현금 기반 경제와 관련된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도시 중심지와 달리 디지털 거래가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는 곳에서도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충분한 은행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 결과 인구의 상당 부분이 은행 계좌나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으며 일상 거래에서 현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에게는 충분한 현금을 지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이 종종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도시에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농촌 지역에선 인터넷 연결이 부족하여 온라인 뱅킹과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사용이 낮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접근이 없으면 현금 의존도가 강화됩니다. 관광은 이러한 도전에 또 다른 층을 추가합니다. 농촌 지역으로의 방문객 유입은 이미 제한된 인프라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ATM은 드물고 존재하는 ATM도 관광 성수기에는 현금이 바닥나는 경우가 많아 여행자들이 재정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적절한 현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원활한 거래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불편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이러한 동향을 이해하고 이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농촌 풍경을 더욱 즐겁고 스트레스 없이 탐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금을 지참하고 이러한 경제적 현실을 염두에 두는 것은 농촌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도전을 더 잘 헤쳐나가는 데 필수적인 작은 단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연미를 탐험할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날씨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날씨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8. 예측할 수 없는 날씨.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는 여행자들은 이 나라의 예측할 수 없는 날씨가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열대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특징지어지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기후변화는 날씨 변동성을 심화시켰습니다. 비시즌에 비가 오고 긴 우기 기간이 빈번해지면서 여행과 일상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우기는 일반적으로 11월부터 3월까지 이어지며 종종 폭우, 홍수, 산사태를 동반합니다. 농촌 및 산악 지역에선 이러한 위험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에 수마트라 북부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관광버스를 진흙과 잔해에 묻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여행자들이 특히 덜 알려진 지역을 탐험할 때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강조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때때로 열대 사이클론의 간접적인 영향을 경험합니다. 이는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조건은 해양 활동을 방해하여 보트 여행과 해변 관광을 안전하지 않게 만듭니다. 하이킹이나 다이빙과 같은 야외 모험은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인해 자주 취소되어 많은 방문객들이 실망하게 됩니다. 날씨는 건강에도 도전 과제를 제기합니다. 예상치 못한 폭염은 열 관련 질병을 초래할 수 있으며 홍수는 수인성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여행자들은 특히 이러한 위험에 취약한 지역에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현지 당국의 업데이트를 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동하는 조건에 맞게 짐을 꾸리고 유연한 일정을 유지하며 안전조언을 따르는 것이 원활하고 즐거운 여행을 보장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여행자들은 인도네시아의 예측할 수 없는 날씨를 더 잘 관리하고 이 나라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날씨를 헤쳐나가는 것 외에도 여행자들은 인도네시아 경험을 재형성할 수 있는 환경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비해야 할까요? 9. 환경적 위험.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는 것은 비할 데 없는 문화적이고 자연적인 경험을 제공하지만 방문객들은 여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문제 중 하나는 오염, 특히 발리와 같은 인기 관광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10월부터 3월까지의 우기 동안 쿠타, 세미듭, 레기안,
진바람과 같은 해변은 계절풍과 조수에 의해 해안으로 밀려온 플라스틱 쓰레기와 쓰레기로 넘쳐납니다. 정기적인 청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지속적인 문제는 섬의 자연미를 해칠 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방문객들에게 건강상의 위험을 안깁니다. 또 다른 시급한 문제는 과잉 관광으로 인한 환경 파괴입니다. 발리의 숙소와 인프라의 급속한 성장은 산림 파괴, 생물 다양성 손실, 그리고 물 자원에 대한 심각한 부담을 초래했습니다. 자연 자원의 과도한 착취와 불충분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은 섬의 생태적 미래에 대한 경고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현재의 관행은 증가하는 방문객 수를 지속 가능하게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태평양 화산대에 위치해 있어 쓰나미, 지진,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에 특히 취약합니다. 2018년 순다 해협 쓰나미는 심각한 인명피해와 피해를 초래한 뚜렷한 예로 이러한 자연사건과 관련된 예측 불가능성과 위험을 보여줍니다. 해안 및 화산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은 이러한 재해가 경고 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전에 더하여 기후변화의 광범위한 영향도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과 극단적인 날씨 사건의 빈도 증가가 티둥섬, 비다다리섬, 프라무카섬과 같은 여러 해안 관광 핫스팟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관광 인프라를 방해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방문객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이러한 환경적 위험은 지속 가능한 관광 관행의 중요성과 여행자들이 정보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친환경 숙소를 선택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현지 지침을 따름으로써 방문객들은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보다 안전하고 책임 있는 여행 경험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겁니다.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